예, 안녕하십니까. 현 소장의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정말 재미가 있는지 어떤지 이거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저는 재밌게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웃음 띤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경직되기도 하니까 이거 참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어떨지 고민은 되지만 일단은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방송이니만큼 계속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전세를 얻는 임차인 입장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맞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이사를 가신다든지 집을 구입하신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비용이 드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예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일자, 그 날짜를 날인을 받고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내가 전입을 하고 실제 전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입 신고가 됐습니다 하면서 그 날짜를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 확정되는 날짜는 나중에 경매 같은 게 진행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서로 간에 이제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을 때 그 날짜의 기준이 되니까 중요한 이 날짜를 확정짓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인가? 이름은 뭐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이렇게 확정일자라고 부르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전세 권리,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부상에 설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등기부상에 나타내야 되니까 임대인의 그 동의가 필수적이죠. 임대인이 등기 필증을 주면서 여기에 설정해도 됩니다 하는 그 승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확정일자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죠. 나중에 그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 임차인이 그 만기에 맞춰서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꼭 써야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비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에 표시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뭐 증지대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1억이라면 뭐 한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억, 3억, 뭐 5억, 10억 이렇게 큰 금액이 될수록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들죠.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말소를 시킬 때도 말소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이 드는데도 전세권 설정을 제가 임차인에게 권하는 경우 시기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시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등기부상에 표시가 됩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을 때 뭐 아파트도 좋고 주택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의 등기 필증에 그게 표시가 됨으로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줄 빚이 있구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항상 알 수가 있죠. 제3자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거를 잊지 않고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겠죠. 돈을 돌려주면 나는 이사를 가겠어요가 아니고 돈을 꼭 돌려받아서 저 때는 이사를 꼭 가야 됩니다 할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그냥 내가 언제 전입을 했어요 이런 것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 임차인이 만기가 됐을 때는 돈을 돌려줘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빚을 지고 있고 등기부상이 표시가 되는 걸 가지고서 나중에 심지어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구나 하는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은 그렇게 임대인을 집주인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효력의 시간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기껏해야 하루 정도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오늘 낮에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확정일자는 받았는 효력은 내일 0시부터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당장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한다면 오늘 날짜부터 효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지금 당장 설정을 시작한 그날 신청을 한 그날부터 당장이고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시간 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가 있을 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나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그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확정일자는 범위가 커요. 이상하다. 비용도 안 드는데 어떻게 범위가 클까? 확정일자는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건물과 토지, 땅에 대해서 같은 효력을 미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토지가 경매가 되어도 내 순위만큼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건물이 경매가 되어도 내 순위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땅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주택이라도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건물의 경매에 대한 금액에만 내 전세 권리가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조금 더 넓은 범위, 땅까지도 그 금액이 미치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땅이 경매가 진행돼서 땅값이 얼마가 이래 낙찰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 돈을 돌려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범위로 봐서는 확정일자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경매의 위험이 있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좀 골치도 아프고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경우에 내 전체 금액을 보존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내 권리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게 되지만 그 확정일자로서 임대인, 집주인한테 내가 몇 날 며칠 만기가 되고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세요. 아니면 그 날짜에 맞춰주세요.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집주인이 모르겠습니다. 세를 낳아서 그 돈을 가져가세요. 라든지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융통이 안 되네요. 하면서 이렇게 배짱을 부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거를 확정일자를 가지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서 내가 돈 받을 게 있습니다 하는 판결을 법원에서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고 그걸로서 경매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전세권 설정을 했는 것은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 물권인 상태로서 벌써 제3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서 경매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권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놓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무난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졌을 때 전세권 설정에는 비용이 꽤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알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내 돈이 그 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1억, 2억이라면 100만 원 정도 안에서 그 모든 비용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크게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임차인 저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시거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2개 다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선순위에 어떤 이제 건저당이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요. 나중에 만기가 되고 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그 시기에 시간을 맞춰서 꼭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낫고 그것으로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하는 것보다는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내 보증금이 보존되고 경매 진행 시 모든 보증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내 스스로 임차인 의지로서 그냥 받을 수가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용이 좀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내 그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존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입신고만 해가지고도 확정일자가 없는 것은 경매 진행 시 순위 설정을 하는데 가장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현 소장의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